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 두바이 부동산 투자 종합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반짝이는 기회처럼 보이면서도 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많은 곳이잖아요, 두바이가. 맞습니다. 매력적인 만큼 또 알아야 할 것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바이 투자의 매력 포인트부터 실제 절차는 어떤지, 또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그리고 임대 관리나 법인 설립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보에 딱 기반해서 좀 똑똑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바이에 주목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인도 특정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면서요. 프리홀드 존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프리홀드 존이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죠. 이게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제가 보고 정말 놀랐는데, 개인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점. 이거 정말 강력한 매력 포인트 아닌가요? 아, 그쵸.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특히 다른 글로벌 투자처들과 비교해보면요. 장기 보유를 생각하거나 좀 고액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세금 없는 환경이 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세금 부담이 없다는 건 정말 크죠. 네. 여기에 더해서 두바이 정부가 D33 경제 어젠다나 부동산 전략 2033 같은 야심찬 성장 계획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정책들이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예상 수요의 한 58% 정도, 그 정도만 공급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럼 집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시장 환경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금 혜택의 성장 가능성, 거기에 임대 시장도 유리하고, 와, 확실히 좀 구미가 당기는데요. 근데 규제 환경은 어떤가요? 보고서에 보니까 DLD, IAR 이런 기관들이 있던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두바이 토지국, DLD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산하에 부동산 규제청, RERA가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감독한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투명성도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도 되고요. 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모든 거래는 60일 이내에 DLD 등록을 꼭 맞춰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규정 준수가 매우 엄격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 절차가 까다로울 수도 있겠군요. 네. 투자자들이 실제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절차적인 요구사항들입니다. 규제가 약간 양날의 검이군요. 보호장치인 동시에 좀 까다로운 절차일 수도 있다. 그럼 외국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 이거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핵심 단계를 간추려보면요. 일단 예산을 정해야겠죠. 그 다음엔 DLD에 등록된 공인중개인을 선임하고요. 네, 중개인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엔 매매 의향서, 보통 MOU나 폼 F라고 부르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을 냅니다. 보통 한 10% 정도요. 계약금 10%, 그리고요? 만약 기존 부동산을 사는 거라면 개발사로부터 NOC, 즉 이의 없음 증명서, 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DLD에서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소유권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가장 흔한 건 완전 소유권인 자유보유, 프리홀드고요. 장기 임대랑 비슷한 용의권, 유스프럭드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소유, 커먼홀드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비거주자의 경우는 자금 조달, 그러니까 모기지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40%에서 많게는 50%까지 계약금으로 내야 해요. 40에서 50%요? 와, 거주자가는 20에서 25%라던데 차이가 크네요. 네, 훨씬 높죠. 거래는 물론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AED로 하고요. 이건 결국 현금 구매 여력이 있거나 초기 자본 투입이 좀 넉넉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보통 모기지 전문 중개인과 상담하는 걸 많이 권장합니다.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은 없지만 초기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클 수 있겠네요. 혹시 부동산 가격 말고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나요? 뭐 숨겨진 비용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요. 우선 DLD 등록세가 구매 가격의 4%인데 이걸 보통 구매자가 다 부담합니다. 4%면 꽤 큰데요. 그렇죠. 거기에 또 추가적인 등록 수수료가 붙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내야죠. 보통 가치의 2에서 3%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네, 끝이 아닙니다. 매년 내야 하는 서비스 요금이 있어요. 이게 커뮤니티 시설이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평방피트당 3아랍에미리트 디르함에서 좀 고급 지역은 30AED 이상까지 가기도 해요. 와, 평방피트당 3에서 30 이상이요? 차이가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세금 혜택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좀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자, 그럼 이제 임대를 주기로 결정했다면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까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 두바이 임대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고 임대료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두바이 인베스트먼트 파크, DIP 같은 곳은 9%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기도 하고요. DSO나 스포츠 시티 같은 곳도 약 8.5% 수준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8%에서 9%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모든 임대 계약은 애자리라고 하는 정부 공인 임대차 계약 등록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애자리 등록, 알겠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매력적인데 이걸 직접 관리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길지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관리하면 당연히 관리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겠죠. 보통 연 임대 수입의 한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5에서 10%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월 평균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될 수 있다고 해요. 월 20에서 30시간이요? 거의 부업 수준인데요. 네, 상당한 시간을 부자해야 하고 또 레라 법규 같은 현지 지식도 필요합니다. 자칫 실수하면 벌금 같은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시간과 전문성을 잘 따져봐야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소유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죠. 법인, 특히 자유구역 프리존 안에 회사를 세워서 소유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죠? 일단 개인 자산과 부동산을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개인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죠. 책임이 제한되는 겁니다. 법적 책임 분리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자금 조달할 때도 법인이면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나중에 상속 계획을 세우기에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법인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또 연간 순이익이 37만 5천 아랍에미리트 디람을 넘어가면 9%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는 그럼 어떤가요? 개인 소유는 절차가 훨씬 간편하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적 책임이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상황, 투자 규모, 장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분명 세금 혜택이나 성장 잠재력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높은 초기 비용과 또 계속 들어가는 지출들, 그리고 엄격한 규제 준수 문제, 마지막으로 임대 관리나 소유 구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겉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부분, 세금 혜택이나 높은 수익률 같은 것들, 이면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나 비용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철저한 사전조사, 그리고 현지 전문가의 조언은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필수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바이는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동시에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과열을 좀 방지하고 또 외국 자본을 더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들의 규제는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